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이재명이 돼서 처음 사법리스크 중에 선거법이 금요일날 15일날 금요일날 선고되는 이런 한 주입니다. 물론 그 전날 14일날 김혜경에 대해서도 선거법 선고가 됩니다. 14일, 15일. 이번 주는 이재명 개인한테도 운명의 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더라도 정말 운명적인 한 주입니다. 한 주입니다. 100만 원만 넣으면, 선거법에 100만 원만 넣으면 1심이 절대 중요합니다. 2심에서 뒤바꾸는 게 아주 쉽지 않아요. 증거조사를 1심 다 했기 때문에. 1심에 50명의 증인이 다 나왔거든요. 김문기 25명, 백현동 25명. 그래서 1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심이 2년 2개월 만에 선고됩니다. 2심은 3심은 3개월씩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재명 개인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운명적인 한 주다. 100만이 넘으면 이재명에는 배지가 확정되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434억을 토해내고, 그 다음에 벌금이 나오면 이재명에는 5년간 피선고권이 제한되고,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이 나오면 10년간 피선고권이 제한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한 주입니다. 근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재명한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발악으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온갖 협박, 그 다음에 당근 할 수 있는 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동원해서 어떻게든 방탄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전복의 불발입니다. 불발탄, 폭망입니다. 하는 것마다 어떤 수단도 안 통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재명이 장애 집회를 어제 했죠. 이것도 방탄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이게 김건희에서 특검을 하자 이런 게 내걸었는데, 근데 특검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지 장애 집회한다고 특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애 집회를 왜 하느냐? 이거하고 재판은 판사가 하는데 장애 집회를 왜 하느냐? 그게 무슨 방탄 관계냐? 이렇게 좌파 패널들이 떠드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예를 들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8대0으로 탄핵 인용됐잖아. 그때 장외에서 촛불 집회가 촛불 전 난동이라 보는데, 얼마나 광화문에 촛불이 많으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촛불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가 이게 8대0으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촛불에 불타버린 우리 법치다 이런 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사도 인간인지라 장애 집회를 막 대규모로 번지면요, 조금 이게 움츠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폭망해 버렸어요. 야, 어제 이재명이가 방탄을 위해서 장애 집회를 했는데, 그 장애 집회가 저번보다 더 폭망해 버렸어요. 저번에 1차 때 경찰 추산 17,000, 자기들 추산 30만이라 했죠. 근데 이번에 자기들 추산 20만이라 하는 거 보니까 실제는 10,000명 조금 넘게 오지 않았나? 2만원 개 택도 없습니다. 썰렁해! 제가요, 어제 채널 A하고 여러 데 YTN 방송이 있어서 YTN 점심때 방송 끝나고 광화문에 3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다 봤죠. 우리 정강훈 목사나 자유우파 보수 집회는 미어터져 이렇게 많이 온 걸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집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성공시켜야 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런 데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의 목소리가 함성이 막 울려 퍼져요.
원래 그 손상대 사회 보는 분도 목소리 엄청나게 크잖아요. 옛날 탄핵 때도 고생 많으시고 대단하신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예요. 근데 민노총 집회도 이게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자기들 말로 이게 뭐 말만 하면 20만이래.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이제 그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잖아요. 경찰을 폭행하다가.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요. 하여튼 민주당도 꼼수를 써가지고 이제 조국당, 진보당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민노총이 그 사람들까지 이용하려고 시간차로 같은 장소에 4시, 뭐 5시, 6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한 군데 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총력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구당마다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재명이도 자기 계양구에다가 시청역 뭐 8번 출구 뒤에 다 버스까지, 전철까지 다 이게 어느 칸에 타라. 총동원령 내렸는데 폭망해버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거 안해야만 못한 거죠. 안해야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총동원령을 사법임시가 내렸는데 어제 이거 장애 집회는 폭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판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급박하려고요. 지금 무죄 탄원서를 받는다. 아니, 또 무죄 탄원서는 또 처음 보네. 무죄냐 유죄냐는 게 그 판사가 법리에 따라 증거에 따라 판단하지. 우리 보통 이게 뭐 살인 사건에 살인범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유죄인데 형량을 좀 이렇게 깎아달라. 뭐 무기징역 사용하지 말고 좀 깎아달라. 보통 이 탄원서라는 거는 유죄라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이거 형을 좀 깎아주십시오. 뭐 이재명이가 뭐 이게 어릴 때 뭐 가난한 집에서 참 이게 성실하게 뭐 공부해가 사법고시도 붙고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뭐 이랬으니 판사님 형을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 이게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탄원서 내용 보니까 이상해. 그냥 이게 무죄라고 우기는 거지. 그게 무슨 탄원서야. 유무죄는 이게 판사가 판단하는데 국민이 기록도 아무도 안 본 개딸들이 그냥 이재명이는 무죄가 확실하다. 이거는 이게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판사 빨리 이게 무죄해. 이런 식으로 이게 판사를 협박하는 이런 데 그 탄원서를 막 뿌리고 있어요. 제한데도 이게 뭐 평택의 김현정, 그때 우리 방송만 했던 김현정 명의로 막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제한데도 오고요. 뭐 온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은 78만 모았다. 78만 뭐 이렇게 어제 기준 떠드는데 100만 모아가 이게 제출한다. 수요일날 제출한다. 수요일 한대. 근데 어제 이거 한국경제신문이나 모든 언론에서 바로 이제 이거 조작 가능성을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야 이제 뭐 실명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게시판 보면 실명 인정해도 여러 명 뭐 논란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그처럼 이제 이거 아예 이거는 뭐 실명 인정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 투표해도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나 안 하나 뭐 이게 알 수가 없는 조작 의혹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조작되든 안 되든 판사가 뭐 그러면 조작 안 되면 뭐 영향받고 조작되면 이게 영향 안 받느냐 그건 아니고 아무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자들이 계속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100만 명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 말은 이제 그것도 그 여론이 아주 이재명한테는 불리하게 왜냐하면 이게 그 서명을 조작까지 해가지고 판사를 협박하냐 이런 이제 프레임이 짜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뭐 끝장난 거죠.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은 장애 집회부터 판사 협박 없어 온갖 게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게 그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해 보려고 총동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이게 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금 이런 방법을 쓰면 뭐합니까? 제가 그랬잖아.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개가 짖어서 뭐 하느냐? 이걸 이게 제가 옛날에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한 달 전쯤에 3명의 판사가 한승진 부장판사, 그 다음에 2명의 배석 중에 주심은 이학인 여성, 이학인 판사가 이제 그 판결문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박명 또 옆에 판사, 이분 사법고시 출신이고, 이학인 판사도 로스쿨 2기, 전부 이게 그 10년 넘은 법정 경력에 이런 데 그 능력이 있는 이런 원칙 소신
판사들이 3명이 이미 한 달 전에 구두 합의까지 형량까지 다 내린 거예요. 이게 뭐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한다 해서 바뀌지는 않고 이미 그 판결문은 이제 작성이 거의 끝났다 봐야 돼요. 마지막 이제 뭐 마무리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표시 하나 뭐 토시 하나까지 혹시 또 오타가 있어도 안 되니까 오타가 많으면 이게 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계속 보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판결도 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경을 안 하고 이번에 그 심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심리가 4개월 내에 심리 불속경으로 대법원에 기각이 안 되면 심리하다 보면 이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확률은 이제 5대5 된 거예요. 보통 대법원의 확률은 낮은데 근데 이거 4개월 이상 지나서 본격 심리하면 이게 그 결과가 뒤바뀔 확률도 이게 5대5로 봅니다. 5대5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선거법도 3명의 판사들이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계산이나 그런 오류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게 증거관계와 팩트를 하나하나게 마지막 검증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단계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핸드폰도 아예 뭐 연락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거의 이제 뭐 철통 보안 속에 이게 누설이 되면 사법부 판사 3명도 끝나지만 우리 사법 질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철통 보안 속에 그 판결문 작성은 이미 끝났다. 이런 게 그 주위에 그 같이 근무하는 주위 판사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뭐 한 7, 80%고 긍정이 20인데요. 법조계는 달라요. 법조계 여론은 특히 그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뭐 여론이 아니고 법조인들의 양심으로 보면요. 제가 이게 그 체감하는 여론이나 의견은요.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패널 중에도 거의 없어요. 전부 그 법조계에서는 다 이게 유죄로 보는 게 압도적입니다. 무죄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패널도. 다만 이제 그 민주당 패널들 중에 일부 그래도 이게 둘 중에 하나 김문기 몰랐다 이런 거라도 하나 무죄 받아서 한 150만이나 200만 원 정도 1심에 놓으면 뭐 판사도 100만 이상 때렸으니까 체면이 서고 그럼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또 항소심이 있으니까 항소심에 가서 이게 50만이나 100만 원 안 깎아주겠냐 이걸로 이게 설마 유력주자 날리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즉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제 이거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선방했다 이런 이제 벌써 자포자기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는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법조인들이 일관된 견해는 1심에 300만 원 이상 넘으면 희망이 없다.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희망이 없다. 2심 가서 아무 이유 없이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무죄가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최하 500에서 한 700 정도. 뭐 이걸 가지고 이게 이재명이가 법정 구속한다 이거는 좀 유튜브 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이제 그 양형 기준상으로는 게 최고형으로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 이제 뭐 선거법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양형 기준을 보면 판사가 올바르게 판결하면 500에서 한 700 정도 이렇게 보고요. 한 거의 뭐 90% 이상 압도적인 법조인들은 300 이상 이재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압도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재명 측의 일부 이재명 측 민주당 변호사들은 이제 뭐 150에서 200 하나 정도는 무죄를 봐야 된다. 둘 다 유죄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그 분석이 나옵니다. 그 선고는 이제 금요일 하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그 우리 생중계를 한번 요구는 하는데 아마 이제 그 판사들도 자기 얼굴이 전 국민의 얼굴을 다 보면 개딸들이 또 얼마나 시달리가 이게 어디 외부 활동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런 점에서는 판사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생중계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김영배 의원까지 생중계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생중계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선고는 원칙대로 이제 그대로 아마 놓을 거고요. 뭐 저는 누구나 이게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대로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정말
첫 재판, 첫 선고예요. 이재명의 운명. 어떻게 보면 저는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김문기 씨 그 유족들도 아들하고 부인도 우리 남편이 안 돌아가셨으면 이재명이가 벌써 교도소 갔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 있습니다. 우리가 김문기 씨 정말 근데 억울한 죽음 이거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김문기 씨를 비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한 이재명을 엄정하게 심판하는 게 김문기 씨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이런 길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은요 완전히 자기가 김현섭이가 이제 거의 77억의 한바사였건 엄청난 돈을 받은데 거기에 한 절반 정도는 이재명이 받은 거예요. 그 김인섭 씨의 로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국가기관, 국토부는 이게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김문기 씨하고 유착, 김인섭 씨, 허가방 김인섭 씨하고 유착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 국가기관을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이것도 따라서 이제 두 개 위정은 선거법 엄청난 게 저는 범죄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맞는 엄정한 형벌이 나와야 되고 또 이게 나올 거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14일 날 김혜경, 15일 날 이재명 이번 주에 이재명 집안에 완전히 저는 이재명 집안이 이번 주는 초상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판사님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당연히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